유년기 때 좋은 기억? 하나도 없었어. 저녁이면 술에 취한 아버지가 비틀거리면서 들어왔고 현관문이 열리면 가족 모두 숨을 죽였지. 곧이어 욕설이 터져나왔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했어. 나는 그럴 때마다 방에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. 이불 속에서도 벽을 울리는 고함과 그릇 깨지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지. 아버지의 폭력이 끝난 뒤엔 어머니의 폭력이 시작됐어. 내 사소한 잘못에도 화를 냈고 곧바로 손찌검으로 이어졌어. 학교라고 다를 게 없었어. 냄새나는 옷과 낡은 신발, 머리는 감지 못해서 떡이 져 있었고 친구들은 나를 더럽다면서 피했어. 가끔 같은 반 친구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나는 못 들은 척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있었지. 시간이 흘러서 나는 중학생이 되었어. 하지만 새로운 교복과 교실이 내 삶을 바꿔주지는 않더라고. 아침에 집을 나설 때면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. 어젯밤 아버지한테 맞은 자국이 그대로 얼굴에 남아있었거든.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옆자리 애들이 내 얼굴을 힐끔거렸어. 누군가는 비웃었고 또 누군가는 수군거렸지. 점심시간도 똑같았어. 구석에 앉아 밥을 먹는데 뒤에서는 킥킥거리면서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.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.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고 나는 성인이 되었어. 그리고 곧바로 군대를 선택했어. 집에 있는 것보다 그곳이 덜 끔찍해 보였거든. 처음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잠깐은 기대했어. 하지만 입대한 첫날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. 낯선 훈련소, 끊이지 않는 구령소리, 발소리, 불이 꺼져도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음이 사라지지 않았어.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. 생활관으로 옮겨서도 똑같았어. 그러다 보니 지시를 놓치고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. 선임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어. 작은 실수에도 고함이 쏟아졌고 생활관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. 어느 날 밤 또다시 선임과 충돌이 있었어. 잠을 이루지 못해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제발 잠 좀 쳐 자라는 고함 소리가 들렸지. 참을 수 없을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순간 욕설을 내뱉으면서 주먹을 휘둘렀어. 생활관은 얼어붙었고 다음날 나는 헌병대에 끌려갔어.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, 시멘트 벽과 차가운 철문뿐인 공간.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 시간 감각마저 흐려졌어. 말을 걸 사람도 없었고 들려오는 건 내 숨소리뿐이었지. 제댄 날이 다가올수록 몸은 더 지쳐갔어.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왔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피했고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. 결국 나는 방에 틀어박히는 것을 선택하게 됐지. 낮에도 커튼을 치고 불을 끈 채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다 잠들었어. 그렇게 1년이 흘렀던 것 같아. 어느새 지갑은 텅 비어 있었어. 나는 몸이라도 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노가다판으로 나갔지. 건설 현장은 먼지와 욕설이 가득했어. 쇠망치 소리, 시멘트 가루, 땀 냄새. 나는 아저씨들 사이에 껴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.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. 내 또래로 보이는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. 낯선 현장에서 유일하게 나랑 같은 나이. 그 사실만으로도 금세 말이 트였어. 점심시간이면 둘이 따로 모여 담배를 피웠지. 처음엔 별거 아닌 얘기였어. 일이 힘들다, 아저씨들 짜증난다, 그런 사소한 얘기. 그러다 어느 날
친구는 조용히 말했어. 나는 부모가 너무 싫어.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.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해왔으니까. 그날 이후 우린 더 가까워졌고 다른 아저씨들이 술과 여자 얘기로 웃고 떠들 때 우린 구석에 앉아서 서로의 가정사를 털어놨어. 친구의 이야기는 내 과거와 똑 닮아 있었지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말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. 죽이고 싶다라는 말이 이제는 계획이 되어서 흘러나왔지. 처음이 어려운 거야. 연습이 필요해. 밤길에 술 취한 놈 하나만 밀어버려. 아무도 못 봐. 그냥 밀면 끝이야. 나는 고개를 저었어. 그건 너무 위험해. 친구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. 왜?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? 그럼 바로 해보던가. 내가 도와줄게. 그 말은 내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했어. 네 아빠 취해서 집에 들어올 때 문 앞에서 확 망치로 찍어버려.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. 부정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내 안에서 이미 수없이 떠올렸던 생각과 똑같았으니까. 그날 밤 난 망치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어. 술에 취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.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.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문 손잡이가 덜컥 돌려졌어. 그 순간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. 지금이야, 내려쳐. 그때 뒤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.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고 망치는 바닥에 떨어졌어. 쿵 소리가 집안에 울렸지.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옆에선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. 내려쳐.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어. 문 앞에는 나 혼자 서 있었고 손에는 망치만 쥐어져 있었지. 그날 이후에도 난 아버지를 기다리며 현관 앞에 서 있곤 했어. 그러다 참다 못해 엄마한테 말했지. 엄마가 숨겼지. 방금까지 문 앞에 서 있던 거 다 봤어. 엄마는 비웃듯이 말했어. 얘 또 시작이네. 니네 아빠 죽었다고. 하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았어. 아니, 확실히 알았지. 장례식은 전부 꾸며낸 거야. 엄마가 날 속이려고.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. 엄마는 늘 거짓말만 해왔고 이번도 다르지 않아. 또 날 바보 취급하려는 거지. 곧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거야. 그리고 그 순간 귓가에 속삭임이 들려왔어. 내려쳐.